한번 해봅시다. 자, 기출필기 15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학원 방학인 거 알았지? 언제예요? 어? 저번 주 저번 주 1월 화수가 학원 방학이었거든? 학원 방학 때 여러분 열심히 잘 스트레스 다 풀고 공부 다 밀린 거 하고 왔지? 자, 미안, 재미없는 자꾸 썰렁한 소리 해서 미안해. 그럼 다들 잘 놀고 왔지, 그지? 자, 몇 쪽이라고 미안, 까먹었다. 47쪽이요. 47쪽에 몇 번? 152번. 152번. 자, 일단은 저번에 풀이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기억을 못해. 근데 한번 해볼게. 자, 기출 피계 152번 한번 해보자. 자, 아는 사람은 나 정말 잘 알아요 라는 느낌으로 나에게 빠리빠리 대답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대답 안 나오면 나는 모른다 생각할게. 자, 여기에 자극을 줬어요. 여기는 뉴런 A, 뉴런 B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P1 지점 그리고 P2 지점이 이렇게 있단다. 얘가 P1 지점, 얘가 P2 지점이란다. 맞나? 아니네. 맞네. 자, P1, P2 얘도 P3, 얘도 P4 이렇게 돼 있대. 근데 인마는 막전이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80mV고 인마는 마이너스 58mV래. 그럼 얘는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75mV고 얘는 얼마냐면은 플러스 30mV래. 저렇게 해놓을게. 근데 자, B의 흥분 전도 속도가 1cm/ms란다. 얘는 이렇게 딱 주어져 있단다. 몇 초 시간 지났다는 없네. 자, T1만큼 경과된 후다까지만 주어져 있어요. 맞죠? 선생님 이거 70 마이너스 70 P2가 마이너스. P2가 마이너스 70 아니. 마이너스 58대 70. 아, 그래? 땅면 다 똑같아? 네. 그래? 그럼 B가 1cm/s라는 것도 나와 있어? 네. T1 이후라는 것도 나와 있죠? 네. 자, 갑니다. 자, 요 사이의 거리가 2cm고요. 책이 바뀌었는데 없다. 요 사이의 거리가 4cm 난다. 자, 내가 풀이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자, 내용 복습할 때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항상 뭐, 이렇게 쓰라 그랬지. 여기는 흥분이 전도될 때 걸린 시간. 얘는 흥분이 발생할 때 걸린 시간. 근데 이거 더하면 뭐가 돼야 돼? T 경과된 시간하고 같아야 되는 거 맞지? 요거 하나 딱 깔고 갑니다. 자, 따라오세요. 일단은 자극을 여기 줬댄다. 자극을 여기 줬고요. 근데 얘가 1이야. 그러면은 1이니까 우리가 얘가 몇 콤마 몇인지는 다 쓸 수 있어 솔직히. 자, 1ms에 1cm씩 가는데 2니까 얘는 흥분이 이동할 때 2 썼어. 여기까지 인정? 얘는 얼마 쓴 거야 그러면? 6 쓴 거지? 맞지? 응. 그 다음에 요 뒤에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알아. 여러분 그래프에 보면 뿔 30이 얼마 돼 있어? 2. 여기 2인 거 찾았다. 괜찮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두 개 더하면 얼마야 그래서? T1이 몇 시간 지났을 때면 8ms 지났을 때다라고 적어버렸네 우리는. 괜찮지? 오케이. 윤희 괜찮겠어?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위에 걸로 가보자. 얘의 흥분 전도 속도도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몇 콤마 몇인지 얘도 몇 콤마 몇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막 80이네? 그러면은 흥분이 발생할 때 얼마 썼니? 3 썼지? 근데 지금 얼마야? 전체 시간이 8이야.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5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은 자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자 이제 이거 풀자. 뭐 하냐면은 A의 흥분 전도 속도를 구하겠습니다. 속도는 뭐분의 뭐 하면 돼요? 시간분의 거리. 그러면 시간 얼마 걸렸어 이동할 때? 5 걸렸네. 5분의 거리 얼마 이동했네? 2cm 움직였네. 5ms 동안. 그러면 10분의 4니까 0.4mm, 0.4cm/ms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VA 찾았어요. 그러면 얘 한번 찾아보자. 얘는 지금 몇 콤마 걸리겠어? 6cm를 움직여야 되거든. 6cm 움직여야 되는 속력이 이거야.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자, P2 지점과 같게.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너무 어렵다. 빨리 해봐라. 얼마 걸려? 6 곱하기 4분의 10 하자잉.
그럼 얼마 돼? 날리고 3, 2, 5 맞나? 네. 그러면 15? 이만큼 걸리는 거야 진짜? 근데 계산 안 틀렸지? 성경 나누기 시간 거리 나누기 속도가 0.4니까 10분의 4고 그러면 4분의 10 곱하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된다다잉? 자 그러면은 얘는 15ms니까 근데 전체 경과된 시간이 8이니까 8이라고 적고 얘는 0 적자. 이해 되겠어? 아직 안 들어온 거야. 되겠어? 이해 안 되면 아까 내 표정 봤지 그지? 자 그러면은 끝났네? 문제는 이제 뭐 물었어? T1은 8초고요 됐고요 A의 흥분 전도 속도 구했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오우 놀라라 자 봐봐 P2는 그러면 분극이야 탈분극이야 분극이야 탈분극이야 뭐 이런 거 얘는 일단 과분극이긴 하다 그지? 80이니까 과분극이니까 탈분극 상태다라고 얘기하면 될 거고 아니면 칼륨이 바깥으로 대량 유출되고 있다 이러면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나트륨과 칼륨의 막투가도 중에는 나트륨의 막투가도가 크다 하면 맞는 말인 거고 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는 지금 마이너스 70인데 마이너스 70인 점은 솔직히 많단 말이야 다 마 70이잖아 그지? 이것도 마 70이고 근데 이 마 70 아직 흥분이 안 들어왔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상태다? 분극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얘는 어떤 상태야? 얘는 뭐 요 지점이니까 탈인지 뭐 재분극인지 얘기하지 못하고 안 물을 거고 얘는 마 75인데 마 75면 요게 마 70, 요게 마 80 이렇게 요 사이 어딘가 들어가 있지 그럼 얘는 뭐야? 재분극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괜찮아요? 자, 또 묻고 싶으면 다 물어봐 여기서도 안 되면 물어보고 다 물어봐 그냥 K가 한 번 전후되는 속도는 얼마냐? 요렇게 그거로요? 또 물어봐 뭐든지 물어도 돼 실력업의 6번이요. 얘는 P지죠 95쪽에 6번. 자 95쪽에 6번 좋아 자 이제 완자로 넘어옵니다 완자 95페이지에 6번 우리 세 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시간이야 세 번째. 자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자 일단은 자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누구 인스타에서 봤는데 저요. 이 그림 그려놨던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울끼리 이게 기울 그 다음에 여기 자 얘들아 한번 용어 요 사이 길이를 우리는 무슨 대라 그래요? H. 누가 대답했어요? 저요 똑똑해요 자 요 길이는 뭐라 하면 되겠어요? 디귿 길이 아이들 잘했어 너무 잘했어 오 좋아 그러면은 화요일날 3시 20분에 볼 수 있지? 쏘고 프린트 들고 와 수고했다잉 자 근데 지금 봐봐 팔이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앞에 있는 근육이 P 뒤에 있는 근육이 Q라고 했고 얘가 올라가는 과정이고 T1, T2, T3라고 했다 그지? 자 그러면 그때 자 일단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T1인 시점, T2인 시점, T3인 시점에서 자 기읍 빼기 니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디귿 길이도 있고 그리고 X의 길이도 있단다 근데 X의 길이가 자 얘는 0.4고요 얘가 1.0이고 얘는 몰라요 얘는 0.9래요 얘는 몰라요 얘는 0.5래요 얘는 2.8이래요 얘는 몰라요 이렇게 돼 있지 자 찾아보자 얘들아 근수축 관련해서 문제 풀 때는 전체 마디가 얼마만큼 수축하면 여기서 지정된 저런 놈들의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면 돼 변화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보자 전체 x가 마디 길이 x가 만약에 마이너스 2d만큼 수축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안 적어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면 얘는 얼마 수축해 들어오겠어? 마이너스 d만큼 수축해 들어올 거고 얘는 얼마만큼 짧아지겠어?
마이너스 2D만큼 짧아지겠지. 근데 기역은 길이가 누구 길이랑 같니? 자, 연마 이름 뭐예요? 시작. 마이오스인 필라멘트. 그러면은 얘 길이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좋아, 잘했어. 자, 그러면 뭘로 찾아야 되겠노? 안쪽가 아리까리 하네. 자, 일단 전체 마디 길이가 2.8 요거밖에 안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뭔가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리 봐봐. 기역 빼기 니은의 값이 지금 얼마 변했어? 0.6 변했잖아. 이걸 가지고 얘도 찾을 수 있어. 자, 봐봐. 기역 빼기 니은인데 기역은 일정한 값이고요. 그러면 니은이 얼마 변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자, 잘 봐봐. 일정한 값에서 마이너스 2D만큼 뺏는 값이 0.4고 1.0이야. 여기서 헷갈리지 않아야 돼.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면서 얼마가 줄었냐면은 0.6이 줄었긴 하거든. 근데 그거는 전체 길이의 반만큼 변한 거야? 아니면 전체 길이만큼 변한 거야? 2D만큼의 뭔가 변화가 있잖아. 아, 헷갈린다. 내가 헷갈린다. 자, 푼 사람 빨리 해봐. 어떻게 해보라. 내가 헷갈리는데. 네, 근데 제가 이거 풀이 찾아봤는데 음. 기획 이게 T1에서 T로 갈 때 0.6 변화가 온 거잖아요. 그치. 근데 D 버전에서는 0.6이 아니라 다른 숫자로 그 수가 줄어든다 했었나?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네. 자, 어쨌든 잠깐만 봐봐. 이래보자. 자, 기획은 일정한데 니은을 뺏는 값이 0.4기도 하고 1.0이기도 해. 그러면 T1이 니은의 길이가 더 길었던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T1일 때가 니은이 더 길었으니까 기획 빼기 니은 값이 작아져야 돼. 그러면 니은이 얼마나 더 길었던 거야, 그러면은? T2보다 0.6이 더 길었다고 봐야 안 되겠나? 이해되겠지? 이해되겠나? 이때보다 니은의 길이가 0.6만큼 더 길었을 때야. 그러면 니은의 길이가 길면 요게 길면은 어떻게 전체 마디의 길이도 그만큼 더 길어야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얘가 2.8이니까 마디 길이도 얼마만큼 더 길어야 돼? 0.6만큼 더 길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들어와요, 확실히? 그럼 얼마 나와요? 얘는 3.4였다고 가야 되겠네. 그 다음에 요 길이도 한번 찾아볼게. 디귿의 길이가 여기에서 1로 갈 때 보자. 얼마 줄었어? 0.4 줄었지. 근데 디귿은 전체 마디가 수축한 거에 반만큼 줄어들잖아. 그러면 얘가 0.4 줄었으면은 얘는 얼마 줄었겠어? 0.8만큼 줄었겠지. 그럼 여기에서 0.8 줄면 얼마 나와요? 2.6이 나오는 거 맞나? 여기까지 나왔어. 그러면은 자, 얘도 똑같이 한번 가봐. 자, 이제 요거 찾을 거야. 요거 찾아볼게. 그러면은 3.4랑 2.6이면 전체 마디의 길이가 얼마 짧아진 거야? 0.8 짧아졌지? 그러면 기역 빼기 니은의 값은 얼마나 돼야 되겠어? 전체가 0.8 짧아졌대. 그러면은 니은의 길이가 이때보다 이때가 0.8 더 짧아졌대. 그러면은 기역에서 더 작은 값을 뺐으니까 더 큰 값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0.8만큼 더 커져야 되니까 얘는 1.2만큼의 길이였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지? 이해되겠어? 아이고 헷갈린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디귿의 길이도 한번 찾아보자, 이제. 요 디귿 길이, 요 길이 찾아볼게, 요 길이. 자, 얼마 줄었어? 0.6 줄었지. 그러면 전체 0.6 줄면 디귿 길이는 0.3씩 줄어들잖아, 그지? 그래서 0.3 줄어서 얼마였다? 0.6이었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보기 한번 볼까 이제? 문제에서 뭐 물었지? 자, x는 p. 그러면 자, t1, t2, t3 갈 때 이 근섬유 마디의 길이는 짧아지고 있죠. 그러면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t1, t2, t3 갈 때는 수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릴 때 이 근육은 수축하고 이 근육은 늘어나겠지. 맞지? 그래서 기억은 p를 얘기하는 거 맞았어요. 그 다음에 x의 길이는 t3, t1일 때 물었는데 x의 길이는 t1, t3 중에 t3가 짧지? 그러면 보기 니은은 얼마 더 짧다? 0.8 짧다 해야 되겠지. 이해되겠어?
니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T2일 때 디귿 더하기 디귿의 길이 분해 H대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었거든. 그러면은 자 가봅시다. 기억 길이를 우리가 모른다 지금, 그지?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 자, 잘 봐봐. 여기 봐. 자, 지금 전체 마디의 길이가 3.4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4라는 말인 거야. 근데 양쪽에 디귿이 0.9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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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든. 그러면 1.8만큼이 있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3.4 중에 1.8을 빼고 남는 게 기억의 길이잖아. 얼마 나와? 3.4에서 1.8 빼면 얘는 1.6 나오지. 그래서 기억의 길이는 1.6입니다가 나오는 거야. 괜찮아요? 더하기 디귿의 길이가 T2일 때 얼마였냐면은 0.6이었거든. 그 다음에 H대의 길이는 얼마 나와 그러면? T2일 때 H대의 길이 얼마지? H대 길이가 니은 길이잖아. 맞지? 그럼 니은 길이가 지금 H대니까. 그러면 자 봐봐. 지금 기역의 길이가 1.6이었는데 거기 니은의 길이, H대의 길이를 뺏는 게 1.0이래. 그러면 니은 얼마 나와? 0.6이었다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0.6 들어가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얼마? 2.2분의 0.6 하면 얼마 나와? 22분의 6. 11분의 3이 나오는 게 맞나?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길이를 누가 일정해? 마요신 길이도 일정하고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도 일정해. 그래서 혹시나 한번 적어보면은 자, 마디선 X의 길이에서 니은을 뺀 길이는 일정해요? 안 일정해요? 지금 X에서 니은을 빼면은 요 길이만 남잖아. 그러면은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니까 이 길이도 어떻게? 일정하겠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누구에서? 마디선 X의 길이에서 디귿을 2번 빼볼래? 디귿 2번 빼면은 디귿 빼고 나면 요 길이만 남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요신 필라멘트의 길이가 되니까 걔 길이도 일정하다. 이런 것들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세요. 괜찮을까? 물어봐도 돼? 자, 우리 한 문제만 더 보고 신경계 조금 마무리해보자. 자, 완자 93쪽에 16번 잠시해보자. 완자 93쪽에 16번. 얘들아, 질문 안 하면 되게 좋은 거야. 많이 물어. 자, 근육 원성류 마디의 길이를 나타냈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이때입니다. 자, 누가 기억이냐면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기억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 겹쳐져 있는 거 말고 I대의 길이를 우리는 니은이라고 했단다고 문제에서. 그리고 요 겹쳐져 있는 부분이 디귿이래. 미안, 기억 디귿 니은 알아서 좀 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시점이 T1일 때가 있고 T2일 때가 있어. 근데 기역의 길이랑 니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마디선 X의 길이는 우리가 일부러 칸을 만들어서 보겠습니다. 이때는 몰라. 0.2였대. 이때 0.3이었고 이때 0.8이었대. 근데 문제에서 T1일 때 X의 길이가 3.2였대. 그럼 요거만 찾아보도록 해보자. 알았지? 자, 그러면 따라와 보세요. X의 길이가 3.2인데 여기 니은이 0.8이잖아. 그러면 니은이 0.8이면 0.8만큼을 빼고 나가도 니은이니까. 그럼 요 길이가 얼마 나오는 거야 그러면? 1.6 빼면은 요 길이는 1.6으로 항상 일정하다 정도 찾아놓자. 그 다음에 니은의 길이가 T2로 갈 때 얼마 변했냐면은 0.5만큼 변했죠. 0.5만큼 변했어. 근데 니은은 마이너스 D만큼, 디귿은 플러스 D만큼, 얘는 마이너스 2D만큼 변하는 애잖아. 그러면 얘가 0.5 변했으면 전체 마디의 길이는 마이너스 2D 변하니까 마이너스 1 감소했을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은 3.2에서 마이너스 1 감소해서 얘는 2.2가 됐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괜찮죠? 그러면 기역의 그럼 요 길이 찾아보자. 자, 기역은 마이너스 2D 변해요. 전체 마이너스 2D 변할 때 기역은 마이너스 2D 변해요. 얼마 줄었어? 마이너스 1 줄었어. 얘도 마이너스 1 줄었어야 돼. 마이너스 1 줄었으려면은 얘는 1.2였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자, 문제 풀어볼게. 자, T1일 때 H대의 길이가 얼마냐 물었다. 자, 기역 T1일 때 H대의 길이, H대가 기역이지. 기역 길이 찾아놨지. 1.2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니은, 자, T2일 때 A분의 기역. 자, T2일 때 A대의 길이 분의 니은의 길이가 얼마냐 물었는데, A대의 길이는 우리 아까 전에 1.6이라고 알아놨지. 여기 A대, 암대. 그 다음에 니은의 길이가 T2일 때 0.3인 거 알잖아. 그러면 뭐 16분의 3이었어 하면 그만이겠지 뭐. 디귿끼리. 아, 디귿 길이야? 미안. 그럼 디귿은 얼마야? 안 구했나? 아, 귀찮네. 자, 디귿 길이 어떻게 찾으면 돼? 마이오신 필라멘트에서 기역을 빼면 되겠지. 에 반틈해야 되겠지. 자, 잠시만. 자, 디귿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A 대 길이에서 디귿 겹치는 부분 2개 빼야 되겠네. 뭔 소리야 너? 뭐라? 자, 디귿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미안해. 자, 디귿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은 마이오신 필라멘트에서 기역을 뺏는 거에 반틈. 그래서 디귿은 마이오신 필라멘트 즉 A대의 길이에서 기역을 뺀 거에 반틈만 주면은 디귿이 되겠죠. 아유, 자, 얘가 얼마였어요? 1.6이었고요. 기역이 T2일 때 0.2였고요. 그럼 요 값이 1.4가 뜨고 나누기 2하면은 0.7이 뜨죠, 그죠? 야, 소수점 계산 너무 어려워, 그렇죠? 그래서 0.7 집어넣으면은 16분의 7이라 들어가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디귿 보기 보겠습니다. T2일 때 X의 길이 찾아놨지? T2일 때 X의 길이 얼마? 2.2. 끝. 이해되겠어요? 왜 또 책이 달라? 아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어? 전두엽이랑 축두엽이랑 이런 것도 외워야 돼요. 아, 절대. 안 외워야 돼요. 아, 그냥 대뇌는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적용 범위가 구별되어 있다 정도만 알면 돼. 알았지? 아, 화면이 이렇게 불량하지. 근데 무릎 반사가 왜 무조건 반사예요? 무릎 반사가 무조건 반사죠? 대뇌를 안 거치니까. 왜요? 그럼 나도 모르지. 우리 몸이 그렇게 생긴 거 같아. 네. 응. 위험으로 등을 보호하는 건데 무릎 반사는 안 되죠. 아, 이 말이구나 질문이. 무릎 반사가 왜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잖아. 자, 얘들아 혹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나? 예를 들면 뜨거운 거에 데이거나 뾰족한 거에 찔리면 나도 모르게 피하는 게 맞겠지. 근데 대뇌까지 갔다 오려 그러면은 경로가 기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불리하겠지. 그럼 무릎 반사는 그러면 왜 우리 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자, 생각해봐. 여기 무릎이라 생각해. 다리가 이렇게 있어. 이 사이에 뭐가 지나가? 신경들이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가지. 근데 무릎이 이렇게 꺾여 있으면 신경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야. 여기 누군가 치면 신경이 끊기면 어떻게 이 밑에 다 버려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누가 치면 신경을 보호하려고 뼈로 막으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단다. 자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지? 신경계 쫙까지 가기만 갔나? 신경계 쫙 설명을 했지 그때. 했는 것 같긴 한데. 어디 더 연습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하다가 시간이 잘려가지고 교감 부교감 하다가 잘렸어. 아세틸콜린 이런 것도 했어? 했어? 내 기억이 잘 안 난다. 어디까지 했는지. 큰일 났네. 혹시 노트 정리한 사람 있나? 좋아 좋아. 네, 말초 신경계 전까지만 했어요. 그게 다 멈췄어요. 그림 겁나 잘 그렸네. 내가 전근 후근도 얘기했어 안 했어? 그 말씀 안 하셨나요? 안 했어? 응.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잠깐만 있어봐. 일단 신경계 체계 정도까지만 거의 공개가 한 것 같긴 한데 아닌가? 말초 신경계부터 해보면 되는 건가? 자 우리 대뇌 그러니까 뇌들이 어떤 일 하는 것까지는 가르쳐 줬었지. 그러면은 자 척수부터 한번 출발해 보자. 자 일단 번호사로 좀 내릴게요. 자 척수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이따가 뭐 자율신경계로 이어나가자. 자 일단은 자 얘들아 척수가 우리가 이제 척추 아래 뼈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 안에 있는 신경을 척수신경, 뭐 척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뼈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댕강 잘라보자. 댕강 잘라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뼈가 뭐 이래 있겠지 뭐. 이래 있는데 댕강 자르면 그 단면을 그리면 자, 대충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단면이 그려진답니다. 이런 식으로 단면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안에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른 부분이 좀 있더래. 이렇게 척수가 되어 있고, 근데 이쪽으로 신경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들이 있어요. 이렇게 통로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내가 이제 굳이 이런 걸 따지냐 싶긴 한데 나는 솔직히 잡아봐. 내 지금 여기 척수가 이렇게 있겠지, 그지? 근데 척수 기준에 배 쪽도 있고 등 쪽도 있지 않니? 그래서 요 사람 기준에 앞에 배가 있다 치자. 그래서 배 쪽, 얘를 등 쪽 이렇게 하자.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배 쪽과 연결된 이 근육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신경을 전근이라고 한다, 같지? 전근. 그다음에 등 쪽에서 이렇게 뻗어 나가는 신경들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후근이라고 합니다. 후근, 전근, 후근. 근데 이 전근이 누구고 후근이 누군지를 알면 돼. 참고로 전근이 운동 뉴런들이 전부 다 전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자 20살 되자마자 하고 싶은 게 뭐 있어요? 면허증을 따서 운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운전 이렇게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많이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후근과 연결된 거는 감각 뉴런이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이고요.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 명령이 나가고 뒤에서 자극이 들어온다 안 해주는 생각하면 되겠다. 그리고 지금 색깔이 조금 다르다 그랬지? 요 안쪽이 뭐냐면은 자 요게 회백질이라고 얘기해요. 회백질. 안쪽이 회백질이야. 회백질. 그러면 바깥쪽이 우리가 백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안이 속에 있으니까 이걸 속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얘는 척수의 바깥 부분이라고 해서 겉질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한 번만 정리해줄게. 잘 봐봐. 자, 척수는 자 속질과 겉질의 색깔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생각해봐. 척수는 이렇게 척수가 있으면 주로 척수에서 어떤 명령을 바깥으로 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척수에서부터 신경이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주자잉. 그러면은
자, 이 척수 중에 안쪽에 주로 뭐가 분포하게 돼? 신경세포체가 분포하게 되고 뉴런의 신경세포체. 바깥 부분에 척수의 요 바깥 부분들의 축삭돌기 부분이 분포하게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다시 얘기하면은 자, 여기에 신경세포체를 두고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척수의 대가리는 척수의 안쪽 부분에 어떻게 뉴런의 신경세포체 부분이 박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뻗어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자, 이게 신경세포체가 보면 자, 요 신경세포체 부분이 뭔 색깔? 약간 회색인데요. 그래서 회백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다음에 축삭돌기 부분은 백색을 띄어서 뭐 백색질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안쪽에 대부분 회백색을 띠는 대가리가 안에 박혀 있으니까 신경세포체가 박혀 있으니까 척수는 속질이 뭐예요? 속질이 회백질 또는 회백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겉질에는 이제 연마가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백색질이다 또는 백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백색질이다, 백색이다 또는 뭐 백색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얘는 회백색이라 해도 되고 아니면 회백질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척수는 그러면 속질에 신경세포체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니까 속질에서 주된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얘랑 비교해서 알아가야 될 게, 내가 뇌 할 때 안 했던 것 같아. 너무 신경계 체계만 얘기해 준다고. 자, 뇌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되냐면, 자, 대뇌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자,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봐. 이런 바구니가 있다고 쳐. 이런 바구니에 자, 뉴런이 이래 생겼는데 내가 추파춥스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대가리 긋고 짝대기가 있다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얘를 뉴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많이 넣을 수 있겠어? 대가리를 안쪽으로 넣어야지 많이 넣을 수 있겠어? 아니면 대가리를 바깥으로 두고 안쪽 짝대기만 안으로 꽂으면 많이 들어갈 수 있겠어? 후자겠지. 그래서 뇌는 대부분 바깥쪽이 다 신경세포체가 분포하게 돼. 그러면 자, 뇌는 속질과 겉질로 나눈다면 뇌는 바깥쪽 겉질이 신경세포체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회백색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속질에는 그냥 축삭돌기 부분이 지나가기만 해요. 그래서 뭐다? 백색질 또는 백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뇌는 어디에서? 겉질에서 신경의 주된 작용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다. 이거. 괜찮지? 끝. 자, 이렇게 말초신경계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말초는 척수를 했고요. 척수. 그러면은 자, 척수의 기능이나 특징들은 또 어떤 게 있나? 잠시만 봅시다. 세 번째, 척수의 기능이나 특징. 일단 위에 중요한 거는 얘기를 했고요. 자, 척수도 어떤 기능을 하냐면 무, 조, 건, 반사의 중추를 무조건 반사를 담당합니다. 무조건 반사의 중추. 저번에 얘기했는데 자, 척수가 하는 무조건 반사는 뭐가 있었어요? 시작. 척수랑 연수가 하는 무조건 반사를 무조건 구별해야 돼요. 척수가 하는 무조건 반사의 종류는 어떤 게 있어요? 시작. 자, 척수는 어떤 무조건 반사를 하냐면은 아까 전에 질문했던 무력 반사하고요. 그리고 뜨거운 거, 뾰족한 거 피하는 회피 반사를 하고요. 얘는 뭐다? 뼈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한 개 더 있어요. 배변, 배뇨. 지금 저는 배변 배뇨를 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를 벗어났을 때, 방광이 터질 것 같을 때, 대장이 터질 것 같을 때, 얘가 알아서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어떻게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냐면 자, 두 번째, 이거는 뭐 크게 자, 반응의 종류 알 것 같긴 한데, 자, 반응의 종류와 여러분의 경로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나눠줄게.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반응을 한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자,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하기도 하고
내 의식이 작용돼서 의식적 반응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의식적 반응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무의식적 반응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의식적 반응은 자 누가 관여하냐면 내 의지대로 하니까 대뇌가 느끼고 대뇌가 명령을 내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았지? 그러면 반응의 경로를 볼 때 어디까지 반드시 왔다 가야 돼? 대뇌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가야 돼. 만약에 손에서 자극이 들어왔으면 대뇌 올라갔다가 다시 글로 가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더듬어서 불을 켰다. 엄마야 이런 거 그지? 이런 거는 어디 대뇌까지 갔다가 오는 경로를 찾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 무의식적 반응에 자 아까 쌤 근데 무조건 반사형 그것도 반응이에요 그지? 그래서 원래는 무의식적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반사라는 게 있고요. 무조건 반사라는 게 있고요. 얘는 조건 반사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얘가 생략됐어요. 교육과정에서 요번 책부터. 그래서 아마 안 나오는 건데 우리 책에는 얘와 얘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일단은 이거 두 개를 구별하는 기준은 내 의지와 관련이 있냐 없냐를 묻는 거야. 알았지? 내 의지대로 하면은 의식적 반응이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면은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자 무조건 반사를 하는 애는 연수도 있고요 척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수까지 갔다 오냐 척수까지 갔다 오냐 요거는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근데 조건 반사는 중추가 누구냐면은 중량을 아니까 얘는 대뇌예요. 대뇌. 그러니까 이거는 자 대뇌에 과거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고 근데 그 기억을 나도 모르게 떠올려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너희 왜 신전 떡볶이 냄새 맡으면 신참 떡볶이 동대문 엽기 떡볶이 맡으면 입에서 침이 살짝 나오는 걸 느껴봤니? 나는 못 느껴봤다. 알았지? 근데 느껴진단다. 아니면은 아주 신 레몬의 향을 맡으면 입에서 뭐 이래 한단다. 나는 못 느껴봤다. 근데 갓난애기한테 동대문 엽기 떡볶이를 갖다 주면은 애가 어떻게 울다 이러겠니? 안 그런다 이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이 있어야지만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게 조건 반사야. 그래서 요거는 한 번씩 내시는 애 있잖아. 진짜 이거 안 내야 되는데 한 번씩 있잖아. 이게 조건 반사를 섞어서 묻기도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몬 냄새를 맡았더니 나도 모르게 침을 흘렸다. 그럼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니까 대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갓난애기한테 레몬 냄새를 맡게 해준다고 해서 얘가 얘는 시끄러운 음식이니까 침을 빨리 좀 더 분배해야지 이런 생각 못 하는 거야. 안 먹어봤으니까. 그럼 뭔지도 몰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별해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얘는 대뇌를 거쳐가는 거야. 조건만 산 거야. 그래서 내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면 이까지 넘어온 거고. 근데 과거에 기억이 있어야 그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걔는 대뇌를 거쳐가야 돼. 한 번씩 내신에 이렇게 나오기도 해. 안 좋은 문제 알았지?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연수가 하는 무조건 반사 겁내 중요합니다. 뭐 있어요? 기침, 재채기, 자, 기침, 재채기, 심장박동도, 하품, 심장박동 조절, 소화와 관련된 거 싹 다. 그리고 호흡과 관련된 거 싹 다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도 확장, 기도 수축. 기도가 뭐야? 여기 넘어가는 숨 쉬는 구멍이지. 걔가 확장되고 수축되는 것도 호흡과 관련된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다 연습 거야 안 하지? 그 다음에 소장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아니면 둔해진다. 소장이 움직이면 뭐 하는 거야? 소화하는 거 아니야? 근데 걔가 뭐라고 해야 돼? 소화와 관련된 연수를 돼.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심장박동, 소화, 호흡 관련된 거는 다 연수구나. 그러면 침 분비와 관련된 것도 누가 한다고 해야 돼? 내 맘대로 침 흘리고 안 흘리고 할 수 있나? 아니지. 내 의지와 관계없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침 분비도 사실은 소화와 관련된 거야. 그러면 침 분비도 연수가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되겠어요? 그럼 호흡 운동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저번 시간에 남았던 내용 중에 자 말초신경계라는 게 있잖아요. 말초신경계. 자, 이건 지우고 다시 해요.
매끄럽다고 생각한 기억으로 인해서 침 흘리는 게 대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응을 주관하는 애, 중추가 되는 거잖아. 근데 연수도 하는 거 아니에요? 침 흘리는 거. 아 근데 그게 똑같이 침을 흘리는 거지만 나 사실 다인이랑 한 학기 수업을 했었잖아. 네. 근데 우리 뭐 특별한 어떤 이유로 둘이 계속 수업을 했었거든 1대1로. 그래서 나는 다인이의 저런 표정을 본 적이 없어. 너무 재밌다 솔직히. 아니 표정이 다양해요. 근데 방금 다인이가 너무 웃겨 죽겠다. 미안한 판이네. 나는 다인이가 되게 무뚝뚝하고 되게 뭐 좀 그런 스타일인 줄 알았거든. 근데 생각보다 되게 표정도 많고. 그래서 똑같이 친분비와 관련했다라고만 너무 주관을 두지는 말고 어떻게 하냐면 그게 왜 일어났는지 원인도 함께 생각해주면 좋아. 그러니까 신냄새를 맡다. 근데 기분 나쁘러 하면 돼? 그래서 이제 뭐 때문에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또 봐야. 그러니까 자극을 누가 받았냐에 따라 또 다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이 자극을 받아서 친분비를 촉진했다. 그러면은 누구 거다, 연수 거다 이렇게 하면 되고, 대내 거다라고 하면 되고. 근데 어떻게 음식물, 소장에 음식물이 들어와서 뭐 친분비를 뭐 촉진했다 이렇게 나오면은 뭐 그냥 연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네, 그럼 과거의 기억 때문에 레몬을 보고 침을 흘리다가 진짜 되네. 레몬을 먹어서 침을 흘리면은 그러면 그거는 이제 둘다 거예요? 둘 다인 거지. 아. 자, 좋아. 근데 민주도 원래 말이 별로 없어. 그런 편이야. 네. 그래. 그래서 뭐 너랑 수업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있고 오래 있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난 너랑 그냥 좀 잘 알고 재밌게 그냥 수업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좀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내가 이제 너의 캐릭터를 좀 파악하는 게 내 버릇인 것 같아. 근데 민주 캐릭터는 되게 시크하고 좀 그런 캐릭터 같아서 원래 그랬나 싶어서 물어봐. 자, 일단은 두 번째 이제 말초신경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말초신경계. 자, 말초신경계는 크게 누구와 누구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내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말초신경계 연락 설명하다 끝났는데. 자, 기능적으로 보면 누구와 누구로 나눠보고 싶다 그랬어? 구심성. 좋아. 원심성과 구심성으로 나눠볼 수도 있다 그랬어. 맞지? 그러면 원심성, 구심성은 뭐야?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감각뉴런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감각뉴런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심성은 그러면 뭘로 구성되어 있다? 운동인데 왜냐면 또 조금 다르게 나뉘어지지 않니?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를 체성신경계. 그다음에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거를 뭐라 했어? 자율신경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치? 자, 여기까지만 놔두고. 근데 자율신경도 사실은 두 개로 나뉘어졌지.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 나뉘어졌었어. 여기까지. 자, 이제 시작합시다. 자율신경계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제 틀리는 문제가 나와. 여기가 틀려. 자, 자율신경계 갑니다. 자, 자율신경계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가 없고요. 내 의지와 관계가 없으면 대뇌에서 뻗어나오는 게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대뇌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관여를 하느냐? 어떻게? 연수라든지 아니면 척수라든지 그리고 소뇌라든지 그리고 중뇌라든지 이런 애들이 관여합니다. 중뇌? 중간뇌로 바뀌었지. 자, 중간뇌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관여를 하는데 한번 따라보세요. 그래서 특징만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자율신경계의 특징은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심장한테 명령을 내릴 때 빨리 뛰어 천천히 뛰어 두 개가 들어가야 돼. 빨리 뛰어만 하면 심장이 계속 빨리 뛰거든. 그래서 항상 쌍으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교감과 부교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감과 부교감은 항상 한 놈은 촉진시키면 다른 한 놈은 느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느리게 만든다.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그걸 우리는 기량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량작용. 한 놈의 심장박동을 촉진시키면 한 놈은 심장박동을 느리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구성 한번 봅시다. 자율신경계는 뭐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항상 쌍으로 존재하긴 하는데 걔들이 두 개의 뉴런으로 하나의 뉴런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교감신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신경세포체가 있고 축삭돌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그 뒤에 다른 뉴런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교감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앞에 있는 뉴런이 좀 더 길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뉴런이 짧아요. 그래서 요거 전체가 교감신경, 요거 전체가 부교감신경이다. 그래서 이렇게 잘리잖아. 그 잘리는 부분을 우리가 신경이 잘렸어요. 절단됐어요. 신경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앞에 있는 뉴런을 전 뉴런, 잘리기 전의 뉴런, 그 뒤에 있는 뉴런을 우리가 잘린 다음 절후 뉴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별거 없죠? 근데 이것도 은근 헷갈릴 수 있어. 얘들아, 교감이 긴 건지 부교감이 긴 건지 헷갈릴 수 있거든. 근데 신경을 잘라서 그 앞에 단어를 봐봐. 교감 짧잖아. 부교감 길잖아. 칸이 길어야 될 거 아니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자, 이 부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돼야 되죠. 시냅스니까. 이 부분에서도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돼야 되죠. 이 부분에서도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돼야 되거든. 항상 축삭돌기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잖아요. 그치? 근데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이름이 아세틸콜린이고요. 뭐라고요? 시작. 그래 잘했어. 누구랑 얘기한 거지 나는. 자, 아세틸콜린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어디? 요 부분에서 분비되는 신경 물질이 달라요. 즉 교감신경의 절후 뉴런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다릅니다. 노르에피네프린 했죠? 그래서 모의고사에 얘가 노르에프린이다 이렇게 안 내겠지. 내신에는 뭐 낼 수도 있겠지. 서술형에 잠시 2점 낼 수는 있는데. 그래서 모의고사에는 A 부분, B 부분, C 부분, D 부분 해놓고 있잖아. 여기하고 여기에서 뭐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같다 다르다 이렇게까지는 물어. 그래서 교감 끄트머리만 좀 다르네 이렇게 막 캐치해놔도 모의고사 푸는데 아무 문제 없다 알았지? 다르네까지는 기억을 해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갑니다. 하나만 더 적자. 미안. 기량작용하고 얘는 내장 근육하고 연결되어 있대. 내장근. 오케이? 내장근과 연결되어 있다.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작용. 자, 교감과 부교감이 작용됐을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감과 부교감. 자,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교감이라고 무조건 다 촉진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 촉진했잖아. 자, 교감은 어떻게? 우리 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교감. 부교감은 우리 몸이 릴렉스할 때가 부교감을 생각합니다. 편안할 잠잘 때 얘는 누가 총 들고 내 머리에다 대고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상태라고 생각해. 그러면 자, 대답해봐. 자, 심장박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촉진되겠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겠죠. 그러면 부교감 신경은 뭐 느려진다? 몰라. 안 적을게. 촉진의 반대는 뭐라 해야 되겠니? 천천히. 둔화. 억제. 억제. 좋아. 억제. 자, 그리고 동공은 어떻게 되겠어? 너 죽일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 쳐다봐야 될까? 이러면 자. 그래서 동공이 동공까지 생각하는. 내가 너희 성형 수술 하고 싶은 사람 있나? 아직은 그런 거에 별 그게 없나? 아직 없는데요. 그래? 그 성형 수술이 니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 학원생들이 있잖아. 이 학원 말고 딴 학원생들이 여자생들 한 5명이 성형수술하는 바람이 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코를 하고 이 사람은 뭐를 하고 막 그래서 그 옆에 내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교무실에 같이 있으면서 근데 듣다 보니까 내가 선생님 저도 성형수술하고 싶은 데가 있는데 그냥 물었거든. 그래서
어딘데요? 그러니까 아 눈을 좀 크게 키우고 싶어요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그 하예페 쌤이 아 그러면 앞팀하고 뒷팀하면 눈 커져요. 난 처음 알았거든 그때. 아 그래요?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있잖아. 옆에 딴 쌤이 가더라. 아 근데 쌤은 안 되겠다. 앞팀 하면 눈이 붓겠다. 엄청 가깝잖아. 앞팀 하면 눈이 한 개 되겠다. 자, 동공이와 확장되고요. 얘는 동공이 축소됩니다. 아 나 눈이 좀 컸으면 좋겠어. 자, 너희 혹시 그거 뭐야? 앞을 이렇게 보잖아. 네. 그러면 너희 이 시야의 속눈썹이 보여 안 보여? 보통 다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나는 이렇게 쳐다보면 항상 전체 시야의 반 이상이 속눈썹이 창살이 이렇게 보여. 진짜 항상 보이는데. 진짜 안 보여? 그럼 시력 나빠지지 뷰러 않아요? 많이 해가지고 원래는 뷰러 많이 해가지고 하면 안 보여요. 나도 사야겠다. 이렇게 만드는 보이지? 너 보여? 안 보여? 그래? 그래서 항상 나는 이제 쇠창살 속에서 알고 있었어. 자 어쨌든 자 동공 그리고 또 뭐 있냐면은 뭐 침분비와 관련된 소화 관련된 거 싹 다 알았지. 자 긴장하니까 소화가 잘 돼 안 돼? 잘 안 돼. 그러면 침분비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위장의 운동, 소장의 운동도 잘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소화 말고 또 뭐 있니? 호흡. 심장박동하고 호흡하고 다른 건 알지? 네. 자, 난 옛날에 같은 건 줄 알았거든. 나는 숨을 참고 있는데 심장이 왜 뛰지? 그 생각이거든. 자, 그래서 호흡은 촉진해야 되겠죠? 얘는 어떻게? 억제해야 되겠죠? 억제는 못하긴 한데. 그 다음 한 개 더 있지. 방광. 방광은 자 교감, 이완시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잠시만 화장실 갔다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머리에 총대고 있는데 그지? 그래서 오줌을 오래 참아야 돼.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은 방광을 수축시킵니다. 됐죠?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단어 가르쳐드릴게요. 네 번째. 자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은 어디에서 뻗어 나오는지를 꼭 기억해야 돼. 프롬. 자, 기억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자, 교감 신경은 항상 어디에서부터 뻗어 나오냐면은 프롬 척수야. 무조건 다 척수야. 교감은. 무조건 다 척수야. 근데 부교감은 어디서부터 뻗어 나오냐면은 대부분은 척수긴 해. 근데 척수의 끝부분에서 뻗어 나와. 대부분. 척수의 제일 위나 제일 아래쪽에서 뻗어나온다. 그 다음에 일부는 중간내에서 뻗어나오기도 하고 소내에서 뻗어나오기도 하고 연수에서 뻗어나오기도 해. 기억해. 자, 부교감 때문에 다 틀립니다. 그러면은 자, 중간내에서 뻗어나오는 거는 어떤 부교감 신경이 중간내에서 뻗어나오냐면 중간내가 하는 역할만 생각해봐. 그렇지. 아이고 죽겠네. 그지? 아이고 중간내. 그래서 얘는 동공반사 또는 눈 안구의 조절하려면 다 중간내라고 보면 돼. 그다음에 손해는 언제 우리가 손해에 어떤 작용을 하죠? 손해는 소가 넘어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균형 감각을 굉장히 잘 잡아야 알았죠? 균형. 연수는 아까 얘기했지? 뭐 있노? 심장박동 이제 안 적을게 더는 안 적을게. 자 이렇게 있어요. 호흡 소화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 대뇌가 이렇게 있고. 자, 대뇌 밑에 뭐 있노? 중간내 있다 하자. 간내도 있지만 안 적을 때. 그 밑에 누구도 있다 아까? 네. 빼고 연수 있다 하자. 여기에 있긴 한데 손에 있다 하자 알았지? 그럼 그 밑에 이제 쭉 뻗어서 누가 있어? 척수가 있어요. 자, 잘 봐봐요. 잘 봐야 돼. 자, 이걸 알아야 돼. 자, 자, 봐봐. 자, 심장 박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뉴런은 어디에서 뻗어나와야 돼? 심장박동 촉진이면은 교감이지. 교감은 무조건 어디서 뻗어나온다?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온다. 물론 이렇게 좀 나뉘어져야겠지만 이해되겠나? 나 앞으로 요건 안 그릴게. 그냥 그릴게. 자,
이렇게 나온다. 근데 자 심장박동을 억제하는 신경은 어디서 뻗어 나와야 될까? 심장박동 억제한다. 심박 조절하는 건 누구야? 연수고. 그러니까 같은 거지만 심장박동 억제하면은 부교감이 작용돼야 되고. 그러면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중추가 연수인데, 그러면 연수에서부터 뻗어 나와야 되네. 이렇게 바꿔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구별해서 알아야 돼. 그냥 똑같은 놈을 조절한다고 해서 다 척수에서 나와, 다 똑같은 데서 나와가 아니라는 말이네.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겠어? 방광을 이완시킨다. 또는 방광을 수축시킨다. 이런 역할이면 누구에서 뻗어 나와야 돼? 여기에서 뻗어 나오는 게 맞겠죠. 이렇게 뻗어 나가야 되겠죠. 얘는. 방광관에서 여기 없으니까 다 척수인 거야. 여기 없는 건 다 척수에서 뻗어 나오는 거야. 부교감이라도.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자, 동공을 수축시킨다. 자, 동공을 확대. 동공 확대. 그다음에 동공을 수축시킨다. 동공을 수축. 자, 동공 확대면 교감이니 부교감이니? 교감이지. 교감이니까 어디서 나와야 돼? 척수에서 나와야 돼. 동공을 수축시킨다.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부교감이야. 근데 부교감은 뭐 생각해야 돼? 걔가 누가 담당하는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어디? 중간 내에서 뻗어 나오고 이렇게. 이해되겠죠? 네. 자, 그러면 잘 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말초신경계를 자 해부학적으로는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뇌신경과 척수신경. 으로 나눈다 그랬거든. 근데 얘는 뇌신경은 어디로부터? from 뇌로부터 뻗어난다 뇌신경이 됐어. 척수신경은 from 어디에? 척수. 자, 그러면 자 퀴즈 간대. 자 동공을 수축시키는 신경은 뇌신경이다, 척수신경이다 라고 물었을 때 얘는 이게 맞아, 얘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해되겠지? 진짜 괜찮지? 이런 거 안에 깔리게 떠올리면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인마들은 잘 봐봐. 심박, 균형, 동공반사 또는 소화 이런 것들은 싹 다 뭐다? 뇌신경이라고 얘기를 하면 맞는 말이야. 이해되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되는 작용 중에 소화를 억제시키는 뉴런은 척수신경이다 하면 틀린 말이야. 이해되겠지? 소화를 억제시키는 거 부교감인데 소화와 관련된 거는 연수인데 그러면 얘는 뇌신경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죠? 그런 거 주의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 했다. 여러분 책 이제 완자 101쪽 밑에 봐보세요. 완자 101쪽 밑에 보면은 뭐 병 이런 거 있죠? 네. 미안한데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네. 근데 그거 잘 나온대. 왜 안 하니?